이번에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창녕군청에 군수에게 뭐 바란다 이런 홈페이지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 아동 사건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었어요. 그 내용 면에서는. 그래, 더구나 이제 아이들이 다 즐거워할 설날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왜 우리는 계속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되풀이 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그 해프닝으로 처리를 하고 이걸 갖다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렇게 되풀이 된다는 거는 뭐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 시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보면은 아이 많이 낳으라고 보조금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아이를 많이 낳아서 우리 군에 오세요 이렇게 할 때의 아동에 대한 관심 아니면 아이에 대한 관심을 또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것도 듭니다. 있고 낳은 아이에 대한 어떤 관심은 굉장히 높은데 지자체가 이미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바꾸는 것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물론 도시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시골 같은 경우 이렇게 학대에 대한 발견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 어르신들은 애들은 때려서 키워야지.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예, 느낌이 그러다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걸 학대라고 인식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오냐오냐에 키우면 안 된다 해서 오히려 이렇게 그 이제 체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골에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노출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나요? 근데 그 학대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맞고 큰다 뭐 이런 이런 군 단위 이런 곳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 인식 전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아동 같은 경우는 사실 위탁 가정에도 갈 정도였으면은 이게 어떤 대상자의 후보에 올랐을 수 있는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이 된 아이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 아이는 이제 학대 위기 아동으로 이미 그 지자체에 등록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올 1월에 등록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또 아이를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이 1월부터 아이가 굉장히 끔찍한 학대를 이제 당하게 된 거잖아요. 이 아이가 이미 몸 같은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명 방문을 했으면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위기 아동으로 이제 등록이 됐으면 이게 학교하고 아보전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있는가? 아버전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네. 줄임말이라서 예, 그러니까 발견할 수 있는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곳이 학교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1월에 등록이 됐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학교에 이게 이런 아동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해당 학교에 이게 됐다면 선생님이 분명히 어떤 방법을 그렇죠. 써서라도 아마 조치를 취했겠죠. 선생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아동을 한번 확인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학교로 연계할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금도 묻고 싶어요. 학대 아동을 가장 근거리에서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곳이 학교인데 왜 학교랑 연계를 안 하는지,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가 됐는지 그건 또 잘 모르겠어요. 이 세 기관이 연계를 했다면 그러면 조금 이 창녕 아동이 이번에 스스로 탈출을 했기 때문에 구조됐지 그 탈출에도 실패했더라면 아직도 계속 학대를 받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더 싶거든요. 끔찍한 네. 결과로 우리한테 나타나진 그렇죠. 않았을까. 저는 가끔씩 소름이 돋아요, 사실. 탈출하다가 들켰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 건물이. 거기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정말 아찔하던데 사실 이렇게 아동 학대가 발견되고 또 신고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 받아요? 지금처럼 이제 중상해가 나 사망 사건가 아닌 다음에는 처벌이 거의 없죠. 보호 처분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네. 드물고 형사처벌 받는 건 더 드뭅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육의 개념에서 부모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감형될 때 경제적 이유, 만약에 이 부모님이 잡혀 들어가시면
구속되시거나 하시면 경제적으로 이 얘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식의 것들로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던데. 그 울산이나 칠곡 같은 경우는 친부들이 방임죄로 3년, 4년 선고를 받았는데 거기는 아이가 사망을 초래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상해 같은 경우는 한쪽 부모가 그걸 묵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양육해야 되니까 해서 예, 거의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고 형벌 받게 해서 선례를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안 나오게. 2018년 기준으로 보면 28명의 아동이 사망을 했는데 행위자가 30명이에요. 주 행위자가 있을 거고 부행위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부행위자 같은 경우는 뭐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요새 보니까 징계권 얘기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징계권을 두고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식 키우는 문제까지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냐. 논란이 굉장히 심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징계권이라는 게 그 민법에 915조 그걸 이제 삭제를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자해 교양을 위해서 뭐 징계를 할 수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교화 또는 감호소에 보낼 수도 있다라고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교도소 체험을 하게 해주겠다. 이건 정말 50년대, 60년대 발상이 아니겠는가. 50년대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아이가 말 안 들으면 교도소도 네, 좀, 보내겠다. 좀, 죄가 없어도.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삭제를 해도 네. 913조에 이미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가 있다, 의무와 권리가 네.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삭제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했더니 이제 왜 부모의 징계권 가지고 나라가 나서가지고 부- 이 사적인 것까지 책임을 들려 하냐 마냐 이런 내 말들만 자식 들어. 내가 알아서 키운다 하겠다는데 하는데. 뭐 이런 그게 부모들이 바로 있죠. 지금 학대를 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변명입니다. 나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습니다. 훈육이었대요. 아이가 뭘 잘못하기 때문에 나는 훈육을 했을 뿐이다. 신모는 아이가 눈에 멍이 든 자국을 비롯해 목에 쇠사슬이 감긴 흔적 등에 대해선 딸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집에 나간다고 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모 체벌 금지법을 네네. 이제 만들겠다 법무부에서 이번에 강하게 나왔어요. 이 신체 학대에 대해서는 부모 체벌 금지법이 저는 효과가 굉장히 상당히 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매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 매를 대해서 한다면 그거는 훈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받았던 훈육 중에서 제가 뭘 잘못했을 때 중용 23장을 쓰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책임에 대한 거를 적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을 글을 읽고 나서 이제 그런 걸 쓰게 한다거나 아이유가 부모님이 훈육을 하시는 방법이 책을 읽게 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독서왕 돼가지고 가사도 잘 쓰는 뮤지션으로 성장했는데 훈육의 방식을 좀 다양하게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딱 그 지점인 거예요. 사랑의 매가 없다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때릴 때 잘 되라고 때린다. 뭘 거짓말이고 그죠. 승질나서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순간의 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네. 빗자루를 이게 거꾸로 들고 뭐 하면 맴매할 거야, 맴매할 거야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한 거 정서 학대입니다. 네. 했는데 막 오더니 그걸 탁 뺏어요. 그러더니 말도 잘 못하는 애가 이거 쓰는 거라고 맴매가 아니고 이거 쓰는 거라고 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놀랐었어요. 아 얘가 아무 생각 없는 애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예.